혹시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친밀한 순간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불편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잠자리의 만족도를 절정의 강도나 시간 혹은 기술적인 화려함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그 행위가 끝난 직후, 서로의 천이차에 식기도 전에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행동들과 그것이 상대방의 뇌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한 불편하지만 중요한 과학적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의 지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귀중한 통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의 연구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부나 연인 관계에 있어서 잠자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기둥 중 하나입니다. 만족스러운 잠자리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친밀감과 정서적인 애정을 확인하고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이 소중한 순간에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깊이 배려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싫어하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는 최악의 상처가 되어버릴 정도로 잠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송두리째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하고도 민감한 잠자리를 갖는 동안 그리고 그 전과 후에 상대방을 본능적으로 극도로 혐오하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행동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잠자리를 가지기 전 그리고 관계를 가지는 도중 마지막으로 관계가 끝난 직후에 우리가 반드시 삼가야 할 11가지의 행동들에 대해 그것이 왜 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잘못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와 관계를 가질 때 꼭 주의하시고 서로를 더욱 아껴주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위한 올바른 행동 수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때로는 최고의 순간을 만드는 것보다 최악의 순간을 피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가지기 전의 준비 단계입니다. 첫째, 관계를 갖기 직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 것. 많은 분들이 낭만적인 저녁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잠자리로 이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이 선택한 음식 메뉴가 그날 밤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떡볶이나 매운 불닭 혹은 마늘이나 양파가 아주 많이 들어간 음식과 같은 매운 음식을 먹은 직후에 곧바로 성관계를 갖게 되면 2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명백한 입 냄새의 문제입니다. 키스와 같은 친밀한 애무는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관문인데 상대방의 입에서 강렬한 음식 냄새가 난다면 그 순간 모든 성적인 흥분은 사라지고 불쾌감만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리적인 문제입니다. 매운 음식들은 우리의 장을 매우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잠자리를 하는 동안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가 바뀌면서 이 가스가 수시로 방귀의 형태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가장 낭만적이어야 할 순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두 사람 모두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망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밤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날 저녁 식사만큼은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관계 직전에 제모하는 것을 금지할 것. 최근 위생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그리고 일부 남성분들까지도 음모 주변을 깨끗하게 제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결의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제모를 한 직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피부 표면과 모낭 주변에는 수많은 미세한 상처와 자극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태는 피부가 외부의 균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모를 한 직후에 피부가 차에 아물기도 전에 곧바로 잠자리를 하게 되면 관계 중에 발생하는 격렬한 마찰과 서로의 피부에 존재하는 균들이 그 미세한 상처와 모공 속으로 침투되어 모낭염이나 접촉성 피부염 같은 각종 심각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모를 계획하고 있다면 적어도 관계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하여 피부가 충분히 진정되고 아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피할 것. 물론 적당한 양의 알코올, 즉 와인 한두 잔 정도는 우리 뇌의 이성적인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어 두 사람을 더욱 낭만적인 분위기로 이끄는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과한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 성분이 우리 몸에 과도하게 들어가면 이것은 흥분제가 아니라 강력한 중추신경계 마비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 신경까지 둔하게 만듭니다. 즉, 술에 과하게 취한 상태에서의 잠자리는 온몸이 마치 소미불에 쌓인 것처럼 둔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극을 주어도 쉽게 흥분하거나 절정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나 사정지연을 겪을 수 있고 여성의 경우 불감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잠자리를 최악의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이끄는 가장 흔한 지름길이 됩니다. 넷째, 항히스타민제 복용을 금지할 것.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나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에 알레르기 콧물 두드러기 등과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는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점막을 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 입안과 코의 점막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이 작용이 안타깝게도 여성의 질 점막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즉, 약을 복용한 후에는 여성이 아무리 성적으로 흥분을 하더라도 질이 충분히 촉촉하게 젖지 않는 건조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이 건조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계를 하게 될 경우 여성은 쾌감은커녕 극심한 성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마찰로 인한 미세한 상처로 지렴이 생길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중요한 관계를 계획하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하다면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을 잠시 중단하거나 혹은 반드시 충분한 양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다섯째, 과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로서 혹은 성인물의 한 장면을 따라하기 위해 애무하는 동안 휘핑크림이나 초콜릿 꿀 같은 음식을 서로의 몸에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쯤은 호기심에 시도해보고 싶은 낭만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건강, 특히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높은 크림이나 초콜릿 성분을 남성의 그곳에 묻힌 후 그대로 관계를 하면 그 당분이 여성의 질 내부로 들어가 질 내의 산성 균형을 깨뜨리고 칸디다 지렴과 같은 곰팡이균이 번성하기 쉬운 최적의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음식을 몸에 바르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이 초콜릿보다 더 달콤해 같은 달달한 말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끝난 후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6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자, 내 여자일지라도 이 순간에 너무나 싫은 행동을 하면 정말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위한 전이나 본게임 단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희, 즉 관계 직후에 서로에게 보여주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관계의 만족도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최대한 피하면서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잠자리의 여운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6째 관계 후 흡연을 금지할 것. 남성의 경우 생물학적으로 사정을 하고 나면 성적인 흥분과 욕구가 마치 밀물이 빠져나가듯 매우 급격하게 씻은 듯이 사라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그 흥분과 성욕이 비교적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식는 편입니다. 이것은 절정 후 분비되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의 작용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잠자리가 물리적으로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 여운을 느끼며 파트너가 자신을 안아주거나 다정한 말을 건네주는 등의 애정 표현을 계속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남성분들은 잠자리를 끝내자마자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혹은 등을 돌린 채 곧바로 담배부터 꺼내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성적인 흥분과 감동의 여운이 아직 덜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성의 그러한 급격한 단절과 이기적인 태도에 매우 큰 서운함과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아, 이 남자에게 나는 그저 욕구 해소의 대상이었을 뿐인가 하는 비참한 생각마저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담배를 꺼내 무는 대신 단 몇 분만이라도 내 애인이나 배우자가 서운해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안아주고 배려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무작정 서운함과 짜증스러움을 날카롭게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담배 피우러 가지 말고 나 좀 더 안아줘 라는 애교 섞인 투정으로 남자를 달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관계를 위한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7째, 끝나자마자 바로 잠들지 말 것. 의외로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관계 후 코 골고 자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 후에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고 노곤해지면서 어느새 잠이 들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의 모습에서도 여성들은 앞서 흡연과 마찬가지로 매우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등 돌리고 자면 그것은 최악이죠. 대체 쏟아지는 잠을 어떻게 하라고? 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럴 때 제가 아주 좋은 해결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너무 수고했으니까 어깨 좀 주물러 줄까? 하며 가볍게 서로의 몸을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이 마사지를 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의 피곤도 풀어주고 그날 있었던 못다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서로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되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잠은 그 다음에 함께 자도 늦지 않습니다. 8째, 화장실은 잠시 기다렸다가 갈 것.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를 끝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물론 위생상의 이유로 특히 여성의 경우 방광염 예방을 위해 소변을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즉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체액이나 땀이 몸에 묻은 것에 대해 그렇게까지 찝찝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찝찝함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고 마치 더러운 것을 씻어내려는 듯이 곧바로 화장실에 달려가는 행동. 역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서운함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나를 불결하게 생각하는 걸까라는 깊은 의문과 모욕감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혼자 씻으러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씻을까? 라고 다정하게 제안하며 같이 샤워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욕조에 미리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함께 목욕을 즐기게 된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9째, 마무리는 확실하게 할 것. 만약 두 사람의 합의해질 내에 사정을 했다면 그 후에 마무리를 확실하게 닦아주는 것이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남성의 경우 자신의 몸에 묻은 것을
먼저 닦아내기 전에 상대방, 즉 여성의 몸에 묻은 것을 먼저 배려하여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전객은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대로 닦이지 않은 채 공기 중에서 마르게 되면 그 부분이 하얗게 굳게 되어 피부를 불편하게 당기거나 끈적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마친 후에는 함께 샤워를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깨끗한 휴지 또는 물에 적신수건을 이용하여 다시금 말끔히 닦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번째, 비누로 생식기 부위를 씻지 말 것. 관계를 마친 후 깨끗하게 씻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절대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해서 여성의 생식기 부위, 특히 질 내부까지 씻어내서는 안 됩니다. 비누 거품은 알칼리성인 경우가 많아 여성의 민감한 생식기 부위를 심하게 자극하고 질 내부의 산성도를 깨뜨리며 질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직후에는 피부가 미세하게 자극받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 성분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명한 여성 건강 전문가인 레슬리 박사는 질은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동 세척 기관이며 매우 부드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당신의 입에 넣지 않을 물질이라면 당신의 질 내부 및 주변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1번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 것. 성인 여성 20명에게 사랑을 나눌 때 실제로 들은 말 중 가장 싫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위는 좋아 라고 계속 확인하는 말. 2위는 내가 몇 번째 남자야 라고 과거를 묻는 말.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좀 잘해봐 라고 지적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은 남자친구와의 첫 잠자리가 끝난 후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너 혹시 경험 없어? 야동 좀 보고 배워와 라고 말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원치 않는 자세를 강요하거나 왜 이것도 못하냐고 구박할 땐 정말 서럽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몇 번째냐, 좋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도 쾌감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짜증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관계 시 자신이 여자친구를 꼭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행동을 확인받고 싶어서 좋아? 라고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여자들은 그 말을 배려가 아닌 압박으로 느끼며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자꾸 말을 걸면 사랑을 나누는 그 감각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솔직히 여자들은 정말 좋으면 좋아 라고 말로 대답하기보다는 숨소리나 몸짓 혹은 신음소리와 같은 몸으로 먼저 표현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김혜준 교수는 이러한 남성들에게 아주 현명한 조언을 합니다. 남자들은 가급적 좋아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꼭 물어봐야 한다면 좋아가 아니라 혹시 아파라고 물으라고 조언합니다. 아파라는 질문에 아니 좋아라는 대답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만약 조금 아파라고 하면 그때 조심하면 되니까요. 또한 여자는 자신을 배려해주는 그 다정한 말 자체에 감동받기 때문에 쾌감을 확인하려는 질문보다는 혹시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은지 신경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삽입 전후 그리고 도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위한 올바른 행동 수칙 11가지. 관계 전 4가지. 첫째, 매운 음식 먹지 말 것. 둘째, 관계 전 제모 금지. 셋째, 과음은 반드시 피할 것. 넷째, 항히스타민제 복용 금지. 그 다음 관계 도중 1가지. 다섯째, 과한 액션은 금물. 마지막 관계 후, 삽입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6가지. 여섯째, 관계 후 흡연 금지. 일곱째, 끝나자마자 바로 잠들지 말 것. 여덟째, 화장실은 잠시 기다렸다가 갈 것. 아홉째, 마무리는 확실하게. 10번째, 비누로 생식기 부위는 씻지 말 것. 11번째,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 것. 다음번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성심리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